팝상에 마주 앉아있는데도 대화 한마디 없이 텔레비전 소리만 방 안을 채울 때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같은 지붕 아래 살면서도 마치 다른 나라 사람처럼 느껴지는 순간이 있습니다. 젊을 때는 싸우면서도 금세 풀렸던 사이가 이제는 말 한 번 잘못 꺼내면 며칠씩 냉전으로 이어질까 봐 두렵습니다. 차라리 아무 말도 하지 않는 편이 안전하다고 느끼는 순간 우리는 이미 서로에게서 한 발짝 멀어져 있는 것입니다. 돌이켜보면 참 이상합니다. 40년 가까이 한 이불을 덮고 살아온 사람인데 지금 이 순간 무슨 말을 건네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자녀들이 독립하고 나니 집안이 조용해졌고 그 조용함 속에서 우리 둘 사이의 거리가 선명하게 드러났습니다. 예전에는 아이들 이야기, 학교 행사, 시댁과 친정일로 대화가 끊이지 않았는데 이제는 그런 공동의 화제가 사라지고 나니 서로를 마주 볼 이유조차 희미해진 것 같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오랜 세월 동안 부부로서 함께 산 것이 아니라 같은 목표를 향해 달리는 동업자처럼 살아왔는지도 모릅니다. 아이들을 키우고 집을 마련하고 노후를 준비하는 일에 온 힘을 쏟느라 정작 서로의 마음을 들여다볼 여유가 없었습니다. 밤늦게 퇴근해서 지친 몸을 이끌고 들어와도 나눌 수 있는 건 내일 일정 확인뿐이었고 주말이 되어도 밀린 집안일을 처리하느라 함께 쉬는 시간은 늘 뒷전이었습니다. 그렇게 세월이 흘러 이제 그 모든 과업이 어느 정도 마무리된 지금 남은 것은 익숙하지만 낯선 두 사람뿐입니다. 비슷한 상황에 계신 분들이 많으실 것입니다. 아침에 눈을 떠도 인사 한마디 없이 각자의 일과를 시작하고 저녁이 되어도 식탁에서 나누는 말이라곤 반찬 이야기가 전부인 날들이 이어집니다. 서운한 일이 있어도 말하면 싸움이 될 것 같아 삼키고 고마운 일이 있어도 쑥스러워서 표현하지 못합니다. 그렇게 하루하루가 지나면서 마음속에는 말하지 못한 것들이 켜켜이 쌓여갑니다. 어느 날 문득 옆을 보면 분명 수십 년을 함께한 사람인데 그 사람의 요즘 고민이 무엇인지 무엇을 좋아하고 무엇을 힘들어하는지 알지 못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노년의 부부 사이를 조용히 무너뜨리는 습관들과 다시 친구 같은 사이로 돌아가는 방법을 함께 살펴보려 합니다. 늙어서까지 서로에게 상처를 주며 살기에는 남은 시간이 너무 아깝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텔레비전 소리에 묻혀하고 싶은 말을 삼키고 계신 분이 있다면 이 이야기가 작은 위로가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은 이와 같은 내용으로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나눠보려 합니다. 마음에 드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부부 사이의 문제는 대부분 성격 차이에서 비롯된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오랜 세월을 함께한 부부에게 성격 차이란 이미 익숙해질 대로 익숙해진 것입니다. 진짜 문제는 다른 곳에 있습니다. 서로를 어떤 태도로 대하느냐, 어떤 거리감을 유지하느냐, 그리고 무엇보다 서로를 아직도 내 편이라고 믿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같은 공간에 있으면서도 각자의 세계에 갇혀 지내는 것, 그것이 노년 부부를 가장 외롭게 만드는 원인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옆에 있는 사람을 어떤 눈으로 바라보고 계십니까? 함께 늙어가는 동반자로 보고 계신가요? 아니면 어쩔 수 없이 함께 사는 동거인쯤으로 여기고 계신가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앞으로 남은 날들의 색깔을 결정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 당장 답을 내리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다만 이 질문을 마음 한켠에 품고 이어지는 이야기를 함께 따라와 주셨으면 합니다. 남은 인생에서 가장 오래 함께할 사람은 자녀도 친구도 아닌 바로 옆에 앉아있는 그 사람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정작 그 사람과 어떻게 지내야 하는지 배운 적이 없습니다. 결혼 생활 수십 년이 지났는데도 말입니다. 이제부터 그 방법을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늦었다고 생각하는 지금이 사실은 가장 빠른 때입니다. 그리고 이 여정의 시작점에서 우리와 크게 다르지 않은 한 부부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65살의 박용호 씨와 63살의 김순자 씨 부부는 겉보기에 남부럽지 않은 노후를 보내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두 자녀는 모두 결혼해서 독립했고 작지만 깔끔한 아파트에서 연금과 저축으로 생활하며 경제적으로 크게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명절이면 자녀들이 손주를 데리고 찾아왔고 이웃들은 이 부부를 보며 행복한 노년의 본보기라고 이야기하곤 했습니다. 누가 봐도 평탄하고 안정된 삶이었습니다. 그러나 현관문이 닫히고 손님들이 돌아간 뒤에 풍경은 달랐습니다. 거실에는 다시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고 두 사람은 각자의 자리로 흩어졌습니다.
남편 영호 씨는 습관처럼 텔레비전 리모컨을 집어들었고 아내 순자 씨는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다가 문득 손을 멈추고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40년 가까이 함께 살아온 사람인데 지금 저 사람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전혀 알 수 없다는 사실이 갑자기 서글프게 느껴졌습니다. 같은 집에 살고 있지만 마음은 서로 다른 곳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순자 씨는 결혼 이후 줄곧 가족을 위해 살아왔습니다. 시댁 어른들을 모시고 아이들을 키우고 남편의 직장 생활을 뒷바라지하느라 정신없이 세월을 보냈습니다. 자신의 꿈이나 취미 같은 것은 생각할 겨를도 없었습니다. 젊은 시절 좋아했던 그림 그리기도 친구들과의 모임도 언제부턴가 자연스럽게 포기하게 되었습니다. 모든 것을 쏟아부은 끝에 이제 남은 것은 무엇일까요? 자녀들은 각자의 삶을 살고 있고 남편과 단둘이 마주 앉은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해야 할지 막막합니다. 가끔은 내가 누구인지조차 잘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영호 씨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평생 가장으로서 책임을 다하기 위해 일만 했습니다. 새벽같이 출근해서 밤늦게 퇴근하는 생활을 30년 넘게 반복했고 그 사이 아내와 제대로 된 대화를 나눈 기억이 거의 없습니다. 주말에도 밀린 업무나 골프 약속으로 집을 비우는 날이 많았고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은 늘 뒷전이었습니다. 은퇴 후 집에서 보내는 시간이 늘어났지만 무엇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아내에게 말을 걸어보려 해도 무슨 말을 꺼내야 할지 알 수 없었고 괜히 서먹해지는 것이 불편해서 텔레비전이나 휴대폰 속으로 도망치듯 숨어버렸습니다. 이 나이에 무슨 사랑 타령이냐는 생각도 있었습니다. 젊은 시절처럼 다정하게 손을 잡고 걷거나 달콤한 말을 주고받는 것은 이미 지나간 일이라고 여겼습니다. 부부란 그저 오래 함께 살다 보면 정으로 사는 것이고 굳이 무엇을 바꾸려 애쓸 필요가 없다고 스스로를 납득시켰습니다. 하지만 밤에 잠이 오지 않을 때면 마음 한구석에서 알 수 없는 허전함이 자꾸만 고개를 들었습니다. 무언가 놓치고 있다는 느낌, 이대로 괜찮은 것인지 모르겠다는 불안감이 가슴 한편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벽이 있었습니다. 서로에게 서운한 것이 있어도 말하지 않았고 고마운 것이 있어도 표현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쌓인 침묵이 세월이 흐르면서 점점 두꺼워졌고 이제는 그 벽을 허물기가 두려울 정도가 되어버렸습니다. 말을 꺼내면 싸움이 될 것 같았고 가만히 있으면 그나마 평화로울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 평화는 진짜 평화가 아니라 서로를 포기한 결과로 얻어진 무감각에 가까웠습니다. 같이 늙어가지만 더 외로워지는 부부, 이것이 박씨 부부의 모습이었고 어쩌면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여러분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부에게 예상치 못한 일이 찾아왔습니다. 그 일은 두 사람의 관계를 완전히 뒤흔들어 놓았고 오랫동안 외면해왔던 진실과 마주하게 만들었습니다. 어느 가을날 아침이었습니다. 영호 씨가 갑자기 가슴 통증을 호소하며 쓰러졌습니다. 순자 씨는 놀란 가슴을 부여잡고 급히 구급차를 불렀고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다행히 심근경색은 아니었지만 협심증 진단을 받고 스텐트 시술을 받아야 했습니다. 수술은 무사히 끝났지만 순자 씨는 병실 한켠의 보호자용 의자에 앉아 밤을 새워야 했습니다. 형광등 불빛 아래 하얗게 질린 남편의 얼굴을 바라보며 그녀는 알 수 없는 두려움에 휩싸였습니다. 좁고 딱딱한 의자에 앉아 잠들지 못하는 밤, 순자 씨는 침대에 누워있는 남편의 얼굴을 오래도록 바라보았습니다. 언제 이렇게 늙었을까요? 주름이 깊어진 이마, 하얗게 센 머리카락, 병원 가운을 입고 있으니 더욱 연약해 보이는 어깨. 평소에는 투박하고 무뚝뚝하기만 했던 사람이 이렇게 작고 힘없어 보일 수 있다는 것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저 사람도 나와 마찬가지로 늙어가고 있구나. 언젠가는 떠날 수 있는 존재구나 하는 생각이 처음으로 실감나게 다가왔습니다. 그 순간 순자 씨의 마음속에 예상치 못한 감정이 밀려왔습니다. 만약 이 사람이 없어지면 어떻게 될까? 같이 있어도 대화 한마디 없고 서로에게 무관심한 것 같은 날들이었지만 정작 이 사람이 사라진다고 생각하니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불편하고 답답하기만 했던 존재가 사실은 내 삶의 한 축을 묵묵히 받쳐주고 있었다는 것을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아무 말 없이 옆에 있어주는 것만으로도 얼마나 큰 위안이 되었는지 이를 뻔해야 비로소 알게 된 것입니다. 더 무섭게 다가온 것은 다른 깨달음이었습니다. 이 사람을 잃으면
나와 지난 세월을 함께 기억해줄 사람도 사라지는구나. 자녀들은 물론 소중하지만 그들은 자신들의 어린 시절부터의 기억만 가지고 있습니다. 신혼 시절의 설렘, 첫 아이를 낳던 날의 기쁨과 두려움, 돈이 없어서 라면으로 끼니를 때우던 시절, 힘들었던 시절 서로를 의지하며 버텨냈던 날들. 그 모든 것을 함께 기억하는 사람은 오직 이 사람뿐입니다. 그 기억들이 사라진다는 것은 내 삶의 일부가 증발하는 것과 같았습니다. 순자 씨는 자신도 모르게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왜 이제야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일까요? 왜 이 사람이 건강할 때는 고마운 줄 몰랐을까요? 서로에게 상처 주는 말을 하고 며칠씩 말을 안 하고 같은 집에 살면서도 등을 돌리고 지냈던 날들이 후회스러웠습니다. 작은 친절 한 번, 따뜻한 말 한마디 건네기가 그렇게 어려웠던 것일까요? 남은 시간이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왜 진작 생각하지 못했을까요? 그날 밤 순자 씨는 오랜만에 자신과 남편의 관계를 진지하게 돌아보았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서로를 어떻게 대했던가? 부부라는 이름 아래 함께 살았지만 정작 서로를 동료처럼 대한 적이 있었던가? 상대방의 편이 되어준 적이 있었던가? 힘들 때 손을 내밀어 준 적이 있었던가? 생각하면 할수록 부끄러워지는 것들 뿐이었습니다. 우리는 부부라는 이름에 기대어 서로에게 해도 되는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을 구분하지 않았습니다. 부부 사이의 문제는 성격 차이 때문이라고 오랫동안 믿어왔습니다. 그는 무뚝뚝하고 나는 섬세하고 그래서 맞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병실의 어둠 속에서 순자 씨는 다른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진짜 문제는 성격이 아니라 서로를 동료로 대하지 못한 세월의 결과였습니다. 내 편이라고 믿고 의지하는 대신 서로를 원망하고 포기하고 외면해왔던 것입니다. 성격은 바꾸기 어렵지만 태도는 오늘이라도 바꿀 수 있습니다. 노년의 부부관계는 결국 사랑의 문제가 아니라 어떤 태도와 거리감으로 서로를 대하느냐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그 태도를 바꾸기에 늦은 때란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그것을 깨닫는 순간이 각자 다를 뿐입니다. 순자 씨에게 그 순간은 병실의 차가운 의자 위에서 찾아왔습니다. 여러분에게는 그 순간이 언제 찾아올까요? 아니, 어쩌면 지금 이 순간이 바로 그때일 수도 있습니다. 영호 씨가 태어난 후 두 사람 사이에는 미묘한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순자 씨는 병원에서의 밤을 계기로 마음가짐이 달라졌지만 그렇다고 갑자기 모든 것이 쉬워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수십 년간 쌓아온 습관과 거리감은 하루아침에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대화는 어색했고 서로에게 따뜻한 말을 건네는 것이 쑥스러웠습니다. 마음속으로는 무언가 달라져야 한다고 느끼면서도 막상 입을 열면 예전과 같은 말만 나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녁 순자 씨는 용기를 내어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당신 병원에 있을 때 내가 얼마나 무서웠는지 알아요. 당신이 없으면 나 어떻게 살아야 하나 싶었어요. 영호 씨는 잠시 말없이 아내를 바라보다가 낮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나도 당신한테 미안한 게 많아. 그동안 뭐라고 살았나 싶어. 짧은 대화였지만 오랫동안 닫혀있던 문이 살짝 열리는 느낌이었습니다. 두 사람 모두 어색했지만 그 어색함 속에 따뜻함이 섞여 있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붙잡아야 할 한 줄 교훈이 있습니다. 늙어서까지 서로를 탓하기엔 함께 웃을 날이 너무 적습니다. 이미 지나간 세월은 되돌릴 수 없습니다. 과거의 잘못을 들추며 상대방을 탓하고 왜 그때 그랬느냐며 원망을 쏟아내는 것은 남은 시간을 더 고통스럽게 만들 뿐입니다. 지난 30년, 40년의 세월을 바꿀 수는 없지만 앞으로의 10년, 20년은 다르게 만들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부터 어떻게 할 것인가입니다. 이제 우리 앞에는 선택의 갈림길이 놓여 있습니다. 예전처럼 서운함을 쌓아두며 평생 원망 속에 살 것인가, 아니면 지금부터라도 내 태도 하나를 바꾸어 남은 시간을 다르게 보낼 것인가. 두 길 중 어느 쪽을 택하느냐에 따라 앞으로의 날들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리고 그 선택은 오직 자신만이 할 수 있습니다. 누구도 대신해 줄 수 없습니다. 상대방이 먼저 바뀌기를 기다리는 것도 한 가지 선택이지만 그 기다림이 얼마나 오래 걸릴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당신은 이미 너무 오래 참아왔고 너무 오래 상처를 안고 살아왔습니다. 말하지 못한 서운함, 표현하지 못한 고마움, 전하지 못한 미안함이 마음속에 겹겹이 쌓여 있을 것입니다.
그 무게가 얼마나 무거운지 저는 압니다. 밤에 잠이 오지 않을 때 문득 떠오르는 후에 왜 그때 그렇게 말했을까 하는 자책, 이미 엎질러진 물을 두고 끝없이 되새기는 마음. 하지만 이제는 그 짐을 조금씩 내려놓을 때가 되었습니다. 내려놓는 방법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먼저 손을 내미는 것입니다. 이제는 이기기 위한 말싸움이 아니라 내 편을 하나 지키기 위한 대화를 선택해야 합니다. 누가 옳고 누가 그른지 따지는 것은 젊은 시절에도 별로 도움이 되지 않았습니다. 하물며 남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지금, 승패를 가리는데 에너지를 쓰는 것은 너무나 아까운 일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기는 것이 아니라 함께 남는 것입니다. 논쟁에서 이겨봐야 얻는 것은 상대방의 상처뿐입니다. 부부 사이에서 내 편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내가 힘들 때 손을 내밀어주는 사람입니다. 내가 실수해도 비난하기보다 함께 해결책을 찾아주는 사람입니다. 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고 내 마음을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사람입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노력하는 모습 자체가 상대방에게 위로가 됩니다. 그런 사람이 곁에 있다면 노년의 외로움은 한결 가벼워집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이 되어주는 것도 가능합니다. 순자 씨와 영호 씨는 아직 완벽하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서툴고 가끔은 예전 습관이 튀어나와 서로를 힘들게 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방향입니다. 두 사람은 이제 같은 방향을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서로를 적이 아니라 동료로 대하기로, 남은 시간을 함께 따뜻하게 보내기로 조용히 마음먹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제부터 그 방법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노년의 부부 사이를 따뜻하게 유지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원칙을 기억해 두시면 좋습니다.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일상에서 조금만 신경 쓰면 실천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첫 번째는 지난 일로 공격하지 않는 것입니다. 예전 잘못을 꺼내 상대를 찌르는 말은 부부 사이의 신뢰를 조금씩 갉아먹습니다. 당신은 맨날 그랬어, 그때도 그랬잖아 하는 말은 지금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과거는 이미 지나갔습니다. 지금 이 순간의 문제만 다루어도 충분합니다. 옛날 일을 끄집어내는 순간 대화는 논쟁이 되고 논쟁은 상처가 됩니다. 두 번째는 자녀와 돈 이야기를 하기 전에 서로의 마음부터 묻는 것입니다. 노년의 부부가 나누는 대화 중 상당 부분이 자녀 걱정과 재정 문제입니다. 물론 중요한 이야기이지만 그것만 나누다 보면 서로의 안부는 뒷전이 됩니다. 요즘 몸은 어때요? 오늘은 좀 어땠어요? 같은 말이 먼저 나와야 합니다. 상대방의 하루에 관심을 가지는 것, 그것이 대화의 시작점입니다. 세 번째는 하루 한 번 이름을 불러주고 감사 한마디를 건네는 것입니다. 여보, 오늘도 고생했네요. 밥 맛있게 먹었어요. 당신 덕분에 편하게 지내요. 이런 짧은 말 한마디가 관계를 따뜻하게 덮어줍니다. 쑥스러울 수 있습니다. 수십 년을 함께 살면서 그런 말을 해본 적이 없으니까요. 하지만 그래서 더 가치 있습니다. 익숙해서 당연하게 여겼던 것들에 감사를 표현할 때 상대방은 자신이 인정받고 있다고 느낍니다. 네 번째는 서운함을 24시간 안에 짧게 말하는 것입니다. 참다 터뜨리는 폭발 대신 어제 그 말이 조금 서운했어요 정도로 조용히 나누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서운함은 쌓아두면 점점 커지고 어느 순간 걷잡을 수 없이 폭발합니다. 작을 때 꺼내야 작게 해결됩니다. 그리고 싸움은 길게 끌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며칠씩 냉전을 유지하는 것은 서로에게 상처만 남길 뿐입니다. 다섯 번째는 하루 30분 정도 각자의 시간을 인정해주는 것입니다. 같은 집에 있어도 서로에게 숨 쉴 틈을 줄수록 오히려 함께 있을 때가 편안해집니다. 은퇴 후 하루 종일 붙어 있다 보면 서로가 부담스러워질 수 있습니다. 각자 좋아하는 일을 하는 시간을 존중해주는 것이 건강한 거리감을 유지하는 방법입니다. 떨어져 있는 시간이 있어야 만났을 때 반가움도 있는 법입니다. 여섯 번째는 건강과 생활 루틴을 함께 정하는 것입니다. 식사 시간, 운동 시간, 병원 예약 같은 것을 함께 계획하면 자연스럽게 대화가 늘어납니다. 혼자만의 루틴이 아니라 둘의 루틴을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아침에 같이 산책하기, 저녁에 같이 뉴스 보기 같은 작은 약속도 좋습니다. 함께하는 일상이 있으면 공유할 이야기도 생깁니다.
7번째는 중요한 결정을 반드시 둘이서 상의하는 것입니다. 작은 돈, 작은 약속부터 당신 생각은 어때요 하고 묻는 습관이 존중의 뿌리가 됩니다. 상대방에게 알리지 않고 혼자 결정하는 것은 신뢰를 깨뜨립니다. 내 마음대로 해도 되겠지 하는 생각이 쌓이면 두 사람 사이에 금이 갑니다. 의견이 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의논하는 과정 자체가 상대방을 존중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순자 씨와 영호 씨도 이 원칙들을 하나씩 실천해 보기로 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하고 잘 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작은 것부터 시도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실수도 있었고 다시 예전 습관으로 돌아가려는 유혹도 있었습니다. 원칙을 알았다고 해서 바로 실천되는 것은 아닙니다. 순자 씨와 영호 씨도 처음에는 많이 헤맸습니다. 오랜 습관은 쉽게 바뀌지 않았고 마음먹은 대로 되지 않아 좌절하는 날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작은 것부터 시도하면서 조금씩 달라지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변화는 거창한 결심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작은 실천의 반복에서 옵니다. 어느 날 저녁 영호 씨가 실수로 아내의 화분을 쓰러뜨렸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순자 씨는 당신은 왜 맨날 조심성이 없어요 하고 화를 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영호 씨는 말대꾸를 하거나 묵묵히 방으로 들어가 버렸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순자 씨는 잠시 숨을 고르고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다시 심으면 되죠. 영호 씨는 멋쩍게 웃으며 미안해. 내가 치울게 하고 대답했습니다. 작은 변화였지만 두 사람 모두 그 순간이 예전과 다르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화분 하나 쓰러뜨린 일이 싸움으로 번지지 않은 것, 그것만으로도 큰 진전이었습니다. 한 연구에 따르면 부부 사이의 갈등에서 당신은 왜 맨날 이래라고 비난하는 방식보다 나는 이렇게 느꼈어라고 자신의 감정을 말하는 방식이 훨씬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상대방을 공격하는 말은 방어적인 반응을 불러일으키지만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는 말은 상대방이 이해하려는 마음을 갖게 합니다. 같은 내용이라도 어떻게 말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완전히 달라지는 것입니다. 말투 하나, 표현 하나가 관계의 방향을 바꿀 수 있습니다. 지난 일을 들추며 당신은 맨날 그랬어라고 말하는 부부는 시간이 갈수록 서로를 피하는 시간이 길어집니다. 한 번의 실수가 과거의 모든 실수와 연결되면서 문제는 점점 커지고 해결은 점점 어려워집니다. 원래의 문제보다 과거를 들춘 것에 대한 새로운 싸움이 시작되기도 합니다. 반대로 어제 그 말이 조금 서운했어요. 다음에는 이렇게 말해주면 좋겠어요. 라고 감정을 짧게 나누는 부부는 싸움은 있어도 상처는 덜 남습니다. 문제를 그때그때 해결하기 때문에 쌓이는 것이 없습니다. 순자 씨는 하루 30분 정도 남편과 떨어져서 자신만의 시간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오래전에 좋아했던 그림 그리기를 다시 시작한 것입니다. 처음에는 영호 씨가 서운해할까봐 걱정했지만 오히려 좋은 결과가 나왔습니다. 각자의 시간을 보낸 후 다시 만났을 때 할 이야기가 생겼습니다. 오늘 뭐 그렸어요? 하고 물으면 순자 씨는 신이 나서 자신의 작업을 보여주었습니다. 작은 일상이 공유되면서 대화가 자연스러워졌습니다. 떨어져 있는 시간이 오히려 함께하는 시간을 풍요롭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영호 씨도 변화를 시도했습니다. 매일 아침 식사 후에 아내에게 밥 잘 먹었어. 고마워하고 말하기로 한 것입니다. 처음에는 어색해서 목소리가 작았지만 며칠이 지나자 자연스러워졌습니다. 순자 씨는 그 한마디에 하루가 달라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내가 해온 일들이 인정받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별것 아닌 것 같지만 그 별것 아닌 말 한마디가 수십 년간 쌓인 서운함을 조금씩 녹여주었습니다. 인정받고 있다는 느낌은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원칙은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말하는 방식을 조금 바꾸고 시간을 나누는 법을 조금 조절하는 것입니다. 상대방을 비난하는 대신 내 감정을 말하고 과거를 들추는 대신 현재에 집중하고 함께 있는 시간과 떨어져 있는 시간의 균형을 맞추는 것입니다. 이런 작은 변화들이 모이면 남은 인생의 공기가 달라집니다. 숨쉬기 어려웠던 집이 편안한 쉼터가 되고 척처럼 느껴졌던 사람이 든든한 동료가 됩니다. 물론 모든 날이 좋을 수는 없습니다. 순자 씨와 영호 씨도 여전히 다투는 날이 있습니다. 하지만 예전과 다른 점이 있습니다.
싸움이 길어지지 않고 상처가 깊어지지 않습니다. 서로에게 사과하는 법을 배웠고 용서하는 법을 연습하고 있습니다. 완벽해지려는 것이 아니라 조금씩 나아지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부부로 살아온 시간은 어느 누구의 기준으로도 대단히 잘 버텨낸 세월입니다. 30년, 40년을 함께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 긴 세월 동안 수많은 위기가 있었을 것입니다. 경제적인 어려움, 자녀 양육의 고단함, 시댁과 친정 사이의 갈등, 건강 문제, 그리고 서로에 대한 실망과 분노. 그 모든 것을 겪으면서도 여전히 함께 있다는 것 자체가 대단한 일입니다. 헤어질 수도 있었고 포기할 수도 있었지만 그러지 않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다만 그 긴 세월 동안 우리는 서로를 동료처럼 대하는 법, 지지자처럼 말해주는 법을 제대로 배우지 못했을 뿐입니다. 누구도 가르쳐주지 않았습니다. 부모님 세대도 마찬가지였고 우리 세대도 그냥 어떻게든 살아왔습니다. 부부 사이에 어떻게 대화해야 하는지, 어떻게 갈등을 해결해야 하는지, 어떻게 서로를 존중해야 하는지 배울 기회가 없었습니다. 학교에서도 사회에서도 어디서도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서툴렀던 것이지 마음이 없어서 그랬던 것은 아닙니다. 이제 남은 인생에서 부부관계의 목표는 누가 옳은가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둘 다 덜 외로운가가 되어야 합니다. 승패를 가리는 관계에서는 둘 다 패자가 됩니다. 이긴 쪽은 상대방의 상처를 얻고 진 쪽은 자존심의 상처를 얻습니다. 그렇게 쌓인 상처들이 두 사람 사이를 점점 멀어지게 만듭니다. 싸움에서 이겨도 관계에서는 지는 것입니다. 반대로 함께 이기는 관계를 만들면 작은 일에도 기쁨이 배가 되고 힘든 일에도 짐이 반으로 줄어듭니다. 동료가 있다는 것은 그런 것입니다. 순자 씨는 요즘 남편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졌습니다. 예전에는 답답하고 무뚝뚝한 사람으로만 보였는데 이제는 그 사람도 나름대로 힘들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평생 가장으로서 책임을 져야 한다는 압박감, 감정을 표현하는 법을 배우지 못한 세대의 한계, 은퇴 후 자신의 자리를 잃어버린 것 같은 허탈함. 그런 것들이 저 사람을 저렇게 만들었구나 하고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이해한다고 해서 모든 것이 용서되는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원망하는 마음은 줄어들었습니다. 원망 대신 연민이, 분노 대신 안쓰러움이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영호 씨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아내가 왜 그렇게 예민하고 서운해했는지 이제야 조금 알 것 같습니다. 평생 자신의 꿈을 접고 가족을 위해 희생해온 사람에게 고맙다는 말 한마디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밥을 차려주면 당연하게 먹었고 집을 치워주면 당연하게 지냈습니다. 당연하게 여겼던 것들이 사실은 전혀 당연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깨닫고 나니 작은 것에도 감사하게 되고 작은 것에도 미안해지게 되었습니다.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알게 된 것이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신을 책망하기보다 여기까지 함께 온 서로를 인정하는 순간 부부 사이는 천천히 그러나 분명히 달라집니다. 우리는 완벽한 배우자가 아니었습니다. 상대방도 완벽한 배우자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 불완전한 두 사람이 수십 년을 함께 버텨왔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인정받을 만합니다. 스스로에게도 서로에게도 조금 더 너그러워져도 괜찮습니다. 지금까지 잘해왔습니다. 앞으로도 잘할 수 있습니다. 당신이 먼저 한 걸음 부드럽게 다가가는 것, 그것이 두 사람의 마지막 계절을 지켜줄 가장 큰 용기입니다. 상대방이 먼저 바뀌기를 기다리지 않아도 됩니다. 내가 먼저 손을 내밀면 상대방도 언젠가는 그 손을 잡게 됩니다. 설령 바로 잡지 않더라도 내가 손을 내밀었다는 사실 자체가 관계를 변화시킵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나 자신에게도 돌아옵니다. 먼저 다가가는 사람이 더 큰 평화를 얻습니다. 용기를 낸 사람이 더 큰 자유를 얻습니다. 오늘 잠들기 전에 배우자에게 단 한 문장만 건네보십시오. 당신이 있어서 그래도 든든해요. 혹은 오늘도 같이 있어줘서 고마워요. 길게 말할 필요 없습니다. 한 문장이면 충분합니다. 그 한 문장이 얼마나 큰 힘을 가지고 있는지 직접 해보시면 알게 될 것입니다. 말하는 순간 어색할 수 있지만 말하고 나면 마음이 한결 가벼워지는 것을 느끼실 것입니다. 쑥스러우실 수 있습니다. 수십 년을 함께 살면서 그런 말을 해본 적이 없으니까요. 하지만 그래서 더 의미가 있습니다.
익숙해서 잊고 있던 감사함을 다시 꺼내는 것, 당연하게 여겼던 존재의 소중함을 말로 표현하는 것. 그것이 관계를 새롭게 시작하는 첫걸음입니다. 상대방이 어떻게 반응할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처음에는 어리둥절할 수도 있고 웬일이냐며 의아해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의 진심은 반드시 전해집니다. 그리고 그 진심은 시간이 지나면서 상대방의 마음도 움직이게 됩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7가지 원칙 중에서 지금 가장 필요한 것 하나를 골라 수첩이나 휴대폰 메모장에 적어두시기 바랍니다. 지난 일로 공격하지 않기, 서로의 마음부터 묻기, 하루 한 번 감사 표현하기, 서운함은 24시간 안에 짧게 말하기, 각자의 시간 인정해주기, 건강과 생활 루틴 함께 정하기, 중요한 결정은 상의하기. 이 중에서 오늘 당장 시작할 수 있는 것 하나를 선택하십시오. 전부 다 하려고 하면 지칩니다. 하나만 잘해도 충분합니다. 한 가지가 습관이 되면 그 다음 것을 추가하면 됩니다. 내일 아침 눈을 뜨면 그 한 가지부터 실천해보겠다고 조용히 다짐해 보십시오. 거창한 선언이 필요 없습니다. 마음속으로 조용히 결심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그리고 그 결심을 일주일, 한 달 꾸준히 이어가 보십시오. 어떤 날은 잘 되고 어떤 날은 잘 안 될 것입니다. 그래도 괜찮습니다. 완벽하게 하는 것이 목표가 아닙니다. 꾸준히 시도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작은 습관 하나가 관계 전체를 바꿀 수 있습니다. 변화는 언제나 작은 것에서 시작됩니다. 이 이야기의 처음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팝상에 마주 앉아 있는데도 대화 한마디 없이 텔레비전 소리만 방 안을 채울 때 그때 느꼈던 막막함과 외로움을 기억하십니까? 같은 집에 살지만 다른 나라 사람처럼 느껴지던 그 순간을 기억하십니까? 그 느낌이 영원히 계속될 필요는 없습니다. 지금부터 조금씩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당신이 먼저 손을 내밀면 상대방도 언젠가 그 손을 잡게 됩니다. 처음에 던졌던 그 질문, 같은 집에 사는데 왜 이렇게 멀게 느껴질까 하는 물음에 이제 답을 찾으셨기를 바랍니다. 당신은 이미 오랜 세월을 함께 견뎌온 소중한 동료를 곁에 두고 있습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서로 부족한 점이 있어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함께 있다는 것, 그리고 함께 있기로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그 선택을 지금도 유효하게 만드는 것은 오늘의 작은 노력입니다. 어제까지 어땠든 오늘부터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과거는 바꿀 수 없지만 미래는 지금 이 순간부터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그 동료와 남은 인생을 조금 더 따뜻하게 나누며 살 자격이 당신에게는 충분히 있습니다. 힘들게 살아온 만큼 이제는 편하게 살아도 됩니다. 서로에게 상처 주며 살아온 만큼 이제는 서로를 보듬으며 살아도 됩니다. 남은 시간이 얼마나 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 시간을 어떻게 보낼지는 우리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후회 없이 살기 위해서가 아니라 조금이라도 더 따뜻하게 살기 위해서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당신은 이미 충분히 잘해왔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잘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도 수고하셨습니다. 내일도 모레도 당신의 하루가 조금씩 따뜻해지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옆에 있는 사람과 함께 남은 계절을 평화롭게 보내시기를 축복합니다.